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북한이 면밀히 들여다본 다음에 네. 그러면 김영남한테 어떻게 하면 힘을 실어줄까? 아하.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게 복심을 전달할까? 네. 라고 생각을 해서 김여정을 보내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래서 북한이 우리 언론을 잘 들여다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자, 북한의 김씨 일가 가운데 남한 땅을 밟는 첫 번째 사람이 될 김여정. 그런데요, 김여정 같은 경우는 얼굴, 사진과 동영상은 공개된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목소리가 공개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방남 기간 중에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 같고요. 이 김여정 부부장이 가장 준비를 신경 썼을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방남을 위해서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면은 네. 거기서 이제 접견이 아니라 뭐 회담 형식으로 한다. 네.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좀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예비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텐데. 남북 정상회담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남북 정상회담의 예비 정상회담 비슷하게 아마 그런 게 우리 당국과 북한 간에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파격적으로 김여정이 내려온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예술단이니 응원단이니 상당히 말을 아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물어봐도 이만큼 심한 말하는데 김여정은 아마 과감하게 몇 마디씩 팍팍 던져서 지적하신 대로 뭔가 긴 말들을 해가지고 북한 당국이 바라는 어떤 메시지들을 과감하게 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김여정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김영남과의 관계 부분일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잘못하면 자기한테 힘이 너무 실리게 되면 네. 김영남이 너무 죽게 되죠.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쓸 거고 그다음에 결국은 김영남이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달할 겁니다. 구두 메시지 정도 전달할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도 그 자기 오빠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메시지를 네.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이제 전달할 겁니다. 그다음에 또 알겠습니다. 하나는 한국 언론의 부분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접견 전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아하. 문재인 대통령과의 접견 전까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것은 기정사실화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을까요? 저희가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문 대통령을 단독 면담할 것으로 예상을 해봤는데 그 보따리 안에는요.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아까 말씀하신 예비 남북 정상회담의 형식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연기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얘기하는데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미 연합 훈련도 연기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이거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병행해도 되는 문제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을 단독 면담하면 힘들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위상 자체가 아무리 뭐 여동생이라 하더라도 그럼 김영남과 같이 만나는 가능성이 그렇죠.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 통일부 장관, 네. 뭐 안보실장, 네. 뭐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서 뭐 국정원장도 뭐 들어가고 만나는 자리에서 현재 북한의 그 대표단 뭐 현재 그 4명이지 않습니까? 네. 4명 다 참석하는 그 과정에서 그때 만나서 대담을 하지 혼자서 단독 면담하기는 그걸 힘들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메시지 문제인데 네. 김정은의 메시지가 어느 수준이냐 하는 부분인데 친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친서인데 아마 구두 메시지일 겁니다. 만약에 아하. 문서로 주면 나중에 책임이 문제가 되니까 네. 아마 구두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고 네. 그거는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그냥 추정하자면 첫 번째는 평창 올림픽 얘기를 할 겁니다. 성공하길 바란다는 얘기 하나 하고 네. 우리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얘기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일단 이제 인사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남북한이 전면적으로 교류협력을 하자. 네. 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전면적인 교류 협력을 하자. 확대하자. 이거는 1월 1일 날 신년사에 자기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 얘기를 할 건데 그거를 김영남과 김여정 입을 빌려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으나 네. 핵 문제 관련해서 만약에 김여정이 왔기 때문에 네. 핵 문제 관련해서 저는 언급 안 할 가능성은 90%고 네. 할 확률은 10%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혹시나 10% 확률이 맞는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미북한 간 회담을 좀 주선하고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이 있으나 요거는 좀 저는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10% 확률만 주고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김여정이 이 남한의 대표단으로 오는 것 중에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 말고도요. 미국과의 북미 대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여정의 보따리, 선물 보따리 안에 두 번째, 겹치는 36시간. 이건 무슨 말일까요? 북미 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펜스 부통령과의 일정이 김영남 위원장과의 이 겹치는 시간이 하루 반, 36시간 정도가 일정이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김정국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남 위원장 가지고는 조금 힘이 약할 수 있어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김여정을 보낸 것이다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힘을 실어준 김영남, 펜스 부통령과 대화를 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네. 김영남은 자간 어쨌든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힘이 없는 사람이고 또 연세도 많고 펜스 부통령과 만나서 뭐 이렇게 적극적이게 이렇게 액티브하게 뭐 말할 그런 성격이 못 됩니다. 따라서 이제 김여정을 보낸다는 건 결국 뭐 북한 권력 내에서 볼 때야 김여정이 김영남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다 이렇게 볼 때 아마 김여정을 주로 펜스와 접촉시키려고 북한은 노력할 것이고 또 뭔가 이제 파티라든지 만찬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만나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대시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또 뭔가 펜스에게 이제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가지고 왔으니까 좀 받아달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김영남 같은 경우에는 저 뭐 명목상 이제 그 국가 대표 수반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아시겠지만 모스크바 대학을 나온 외교관 출신입니다. 모스크바 외교학과를 나왔고 평생 3대 김 씨를 걸치면서 충성을 다했던 굉장히 무색무취의 김씨 왕조를 위해서 한마디로 올인하면서 지금 90평생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김여정을 약간 띄워주면서 본인은 국제무대의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련된 매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갖춰서 다른 정상들하고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김여정은 이번에 처음으로 국제 그 외교 무대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데뷔전이죠, 오늘이. 요번이. 어울린다면. 그래서 문 대통령이 여는 리셉션 같은 데서 뭐 미국도 오고 네덜란드 뭐 캐나다 뭐 다른 서방 국가들 모인 자리에서 당연히 이렇게 스치면서 인사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뭐 눈인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미국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는 사실 약간은 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김여정이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인권 탄압의 주범인 인권 제재 대상이거든요. 네. 김여정 같은 경우.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도 글쎄요. 김영남을 상대할 때 차갑게 대하는 것과 그 국제 외교 무대에서 김여정 여성인 경우에 차갑게 대하거나 매몰차게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과 관련해서 저는 포인트가 두 가지다 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과연 남북 정상회담으로 연결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부분은 북한에서 제안하는 수도 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또 북한 대표단한테 제안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것이 그 이후에 그 남북 정상회담 흐름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결국 이제 북미 대화 가능성인데 네. 이 부분은 펜스 부통령도 우리가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여전히 어쨌든 가능성 자체를 열어놓은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막후에서 이제 우리 정부 포함해서 북한 측과 많은 얘기들이 오갈 텐데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따라서 네. 북미 간에 뭐 작은 규모일지라도 오히려 김여정이 아니더라도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만나더라도 그런 접촉이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이 남북 이 고위급 대표단에 북한 측 대표단에 이 김여정을 파격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 남한과의 교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더 중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펜스 부통령을 만나는 북미 대화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인지 두 가지 중에 김여정을 보낸 이유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있을까요? 네, 결국은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남한과의 것이, 관계가 더 무게를 뒀다? 크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대미 관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다, 네. 포기하겠다 하는 의중만 보이면 되는데 네. 그런 의중을 보이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비핵 국가인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입을 빌려서 미국과 접촉을 한다. 네. 그건 뭐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아하. 하려면 바로 그런 엄청난 얘기를 하면
미국과 뉴욕에서 바로 접촉할 겁니다. 아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최근까지 북한의 태도나 논조로 봤을 때는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네. 그다음에 핵미사일 도발을 안 하겠다 약속하기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말하면 4월 1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면은 북한이 대응할 수 있는 건 핵실험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입니다. 그러면 그걸 안 하겠다 하면은 연합훈련 분명히 하거든요. 네. 그럼 그걸 안 하겠다 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네가 핵 문제 관련한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네. 도발 중지 약속을 한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핵도 다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만 북한과 미국 간에 대화가 되고 그 얘기를 또 한국 정부에 하면 한국이 또 주선할 수도 있고 한데 네. 그것이 과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얘기가 나올 것인가? 네.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네.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 우리 정부는 그 부분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